2021 수능 개념 관계와 맥락으로 그리는 동아시아 사이 조상혁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누군지 많이 궁금하시죠? 선생님 소개로부터 OT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교육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사가 처음 태어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고3 학생들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EBS 동아시아사 수능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됐고요. 이럴 수 있었던 힘에는 선생님이 그동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같은 수능 연계 교재들을 계속적으로 집필해 왔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세계사, 동아시아사의 다양한 교재들 그리고 교과서들을 검토하거나 집필하면서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동아시아사 여러분들 선택할까 말까 많이들 고민하시죠. 아마 이 OT를 들어보고 고민을 더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동아시아사 간단하게 한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은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사는요, 중국의 역사를 배우는 거고, 일본사는 일본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시아사는 그쵸, 그 국가들 간의 관계를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특히나 이제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병자호란 같은 것들을 배울 때도 그냥 우리는 친명, 배가 이런 것만 배우잖아요. 하지만 동아시아사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게 되면은 후금과 조선의 관계, 중국과 조선의 관계, 이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동아시아를 볼 수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의 그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선배들이 선생님,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는 재밌고 쉬워요. 근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관계와 주제들을요, 선생님은 묶어서 시대순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제들을 파악하고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만 선생님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하기 참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교재 두 번째 이름을 맥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동아시아사 강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판서입니다. 선생님의 수능 개념 강의는요, 먼저 판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판서는 무조건 칠판 한 판, 그 주제에 맞는 칠판 한 판의 내용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구조화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시기별로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국가별로 혼동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판서들을 딱 보면 좀, 선생님 이거 강의 때마다 다 자대고 그려야 되나요? 물론 아니죠. 선생님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실까봐 미리 노트를 준비해 드립니다. 이게 자료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을 보시면은, 자료실 출력해서 보시면은 딱 보시면은 제목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것만은 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이라는 거는 핵심 키워드들. 그 키워드들을 먼저 한번 쭉 보고서 선생님 따라서 필기를 이렇게 쭉쭉 이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깔끔하게 좀 구조화되어 있게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판서를 하고 났으면 배운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자료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선생님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교재 곳곳에 넣어있는 자료들 하나씩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항, 이것이 어떻게 문제화되는가, 핵심 개념과 키워드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문제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이 될 건데요. 뭐 그렇다고 기출문제 모두 풀어보는 건 아니고요. 최근 트렌드, 최근 경향이 가장 잘 반영된 3년 이내의 것, 그리고 출제 기간도 교육청은 다 뺐어요. 교육청 문제도 물론 훌륭하지만 실제 수능을 내는 곳, 그죠? 평가원, 6월, 9월 수능 문제. 이 평가원의 문제들만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주 쓰이는 답지, 내용들, 이거를 정리해 두시면은 실제 수능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본 문제들은 다 커버가 될 겁니다. 물론 최고난도 문제들은 뭐 강의에서 커버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특별한 자료인데요. 용어 정리집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쉬운 단어인데, 그치, 학생들이 그거를 몰라서 알고 있는 내용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용어 정리집을 각마다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실에 그때그때 맞춰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용어 정리집 보시면서 하나하나 빈칸에 넣어드릴 거거든요. 뭐가 들어가나 체크해 보시고 이제 학습지, 복습지 정도로서 활용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방법들로 수업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판서, 그리고 노트, 자료, 그리고 교재, 문항풀이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런 수업을 듣구나 작년 선배들의 후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흐름이 좋다라는 평가, 흐름 위주의 수업이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도요. 그래서 시대와 나라가 왔다 갔다 해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강의는 흐름이 유연하다, 수학 공식 마냥 떨어진다. 뭐 역사가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순서를 잡아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거를 선배들이 얘기를 해줬죠. 자, 그리고 다른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이 어려웠었다, 그런데 내용이 연상되고 수능 특강 강의는 세밀하면서도 흐름 순으로 너무 잘 정리해줘서 머릿속에 많이 남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수업이 여러분 동아시아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흐름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뭐 기본만 맞추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스토리텔링형, 요약이 잘 된. 그렇다고 이제 고난이도 문항을, 그러면 고난이도 문항도 다 대비를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선생님한테 후기를 남겨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 부분 어려워 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이거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구모에 실제로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었고요. 이렇게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 흐름이 유연하고 그리고 고난도까지도 커버될 수 있는, 듣다 보면 좀 의심되거든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 설명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고난도까지 다 커버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의 첫 걸음, 수능 개념 강의 시작하게 됐는데 1년간의 커리를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능 개념을 통해서 핵심 개념들을 잡을 겁니다. 선생님도 용어 생각해 보세요. 용어 정리하고 있죠. 노트에서 키워드 제시하고 있죠. 수업에서 핵심 개념들 다 빨간색으로 쓰고 있거든요. 색깔별로. 계속 개념 강의에서는요, 개념들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흐름에 맞춰서. 자, 그러고 나서는요, 아시죠? 이제 연계의 시작. 수능에 나온다. 그치? 수능 특강으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는 여기서 제시되는 다양한 지문과 자료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볼 거고요. 연표 위주로 내용을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러면서 배운 개념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해주셔야 될 것들, 기출문제 풀이, 최근 3개년치, 이때는 교육청 평가원 따지지 않고 전부 다 풀어본 거 한 번 더, 이러면서 오답 노트 만들어 놓기. 아마 이게 여름방학쯤 되겠죠? 그래서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을 거쳐서 기출문제 풀이까지 들어가고 나면, 그쵸, 이제 연계의 완성이죠. 수능
완성까지 가게 됩니다. 아시죠? 수능 완성은 교재 자체도 문항풀이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때는 전면적인 문항풀이, 그리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꼭꼭 집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1등급을 위한 약점 공략 강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개념 다시 반복하고요, 문항풀이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전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수능 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피땀 흘린 만큼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긴 여정, 1년간의 긴 여정 끝에 첫 걸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선생님도 감사하고 고맙고요. 선생님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1년 동안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1등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부터 1강부터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